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언론 내 여러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다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가 참 많습니다. 북한 전문가, 안보 전문가 등등.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즉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수석. 그 앞에 노무현 정부 때는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한 분입니다. 외교부 차관도 역임을 했습니다. 이분은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사단법인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을 하면서 동아일보에 개원 논설위원 자격으로 안보 문제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은 우선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아주 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됩니다. 실무 경험을 한 분의 이야기는, 특히 그 실무 경험자가 퇴직을 하면은 언론의 자유가 생기니까 아주 정보가 많고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바깥에 있는 분들, 학자라든지 평론가라든지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의 글과는 그 무게가 또 심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천영우 칼럼을 읽고 저도 공부가 많이 되어가지고, 이런 칼럼은 우리 시청자와 같이 한번 알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제가 이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지킬 방책을 강구하는 대신에 중국과의 굴욕적 사드 합의를 통해 수도권 방어에 필요한 사드 추가 배치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 급박한 실존의 문제로 다가온 북핵의 실체보다 미국의 선제 공격을 더 걱정하고 국가 안위보다 평창 올림픽의 흥행을 더 중히 여기는 듯한 기이한 정상마저 보이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한미동맹은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고 민족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 대처하는데 운전석은 고사하고 조수석에도 존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칼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사드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중국에 대해서 3가지 약속 혹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천영우 수석 말대로 그렇게 되면 수도권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정부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핵미사일을 쏘면은 수도권을 방어할 현재 유일한 무기는 사드입니다. 성주의 사드는 수도권까지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급히 수가를 추가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 추가 배치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또는 입장 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약 2,500만의 생명, 재산, 자유는 김정은 어디로 뛸지 모르는 미치광이 같은 김정은의 마음에 맡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평창 올림픽의 흥행을 더 걱정을 하고 미국이 혹시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을 더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 북핵 문제 해결하는
운전석에 앉아야 될 사람이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 아니,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 김정은이가 서울을 공격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미국이 김정은을 공격하는 것을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점잖은 말로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전영우 수석의 칼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화성 15형의 크기나 추력에 비추어 최소한 1톤의 중량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고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탄두를 700kg까지 소형화,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이제 미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핵탄두는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도 시간 문제일 뿐이며 향후 정상 각도의 발사 실험 두세 번만으로도 빠르면은 2018년 중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완료를 공언하는 상황에서도 비핵화가 가능할까? 기적에 가까운 일이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정은에게 핵보다 소중한 것은 정권 유지뿐이므로 김정은 체제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전면 경제 봉쇄를 단행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자발적 협조에 매달리는 대신에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각오하고 비핵화에 앞장서도록 국익의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미국만이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중 관계의 파탄을 무릅쓰고 중국의 급소를 건드릴 결기만 있으면 가능하다. 북한에 원유와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기업 제재에서 시작해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과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수단을 총동원하되 그래도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그 대신 대만을 포기하게 만들 비장의 카드도 끝낼 강단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에 정치적 승부수를 걸겠다면 못할 일은 아니며 군사적 옵션보다는 훨씬 쉽고 덜 위험한 선택이다. 전영우 전 수석은 트럼프가 군사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기 전에 쓸 수단이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즉 그것은 중국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국한테 부탁한다는 게 아니라 중국의 급소를 건드리는 압박을 해야 된다. 그 압박 중에서 여기 새로 등장한 게 중국이 끝내 북한을 보호한다면은 미국 또한 대만을 반드시 지켜낸다. 중국이 절대로 대만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 속에는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 원조를 한다든지 군사력을 그 주변에 파견한다든지 아니면은 중단시켰던 대만이 핵폭탄 개발을 할 때 미국이 중단시켰습니다. 그것을 풀어줘가지고 대만이 핵무장을 하도록 한다. 만약 대만이 핵무장을 하도록 할 것이냐, 북한을 포기할 것이냐, 양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중국은 대만 핵무장을 저지하고 대만이 독립 국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의 이야기를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트럼프에게 이러한 결기를 발휘하도록 설득하고 종용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대북 경제 봉쇄와 대중 압박 드라이브에 응분의 기여를 해야 미국의 당당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소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데 동참함은 물론 북한이 지분을 소유한 모든 선박이 우리 작전 해역 통항을
하는 것을 차단하고 북한의 환적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들의 국내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력을 세게 넣도록 더 북돋우고 격려하고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기여를 해야만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다른 요구도 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지금 건의를 전용우 전 수석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실현될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기록으로나마 이런 주장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군요. 이어서 이렇게 전 수석은 주장합니다. 중국과의 굴욕적 사드 합의도 이참에 폐기해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의 안보 주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에는 한중 관계의 미래를 걸고 결연히 맞서야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얕잡아 보지 못한다. 중국의 속국으로 비굴하게 살아갈 것이라면 한미동맹은 왜 필요한가? 참 직설적이고 핵심적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약속해 준 세 가지를 안 하겠다는 것은 폐기해야 된다. 그래야 한미동맹의 신뢰가 살아난다. 중국에 굴종적으로 나가면 한미동맹이 위험해진다.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갈 바에야 한미동맹이 왜 필요하냐? 그거 참 너무나 당연한 주장인데 이 문재인 정부에는 당연한 주장으로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한미동맹이 있는데 왜 중국한테 우리가 굴신거립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인조가 삼전도에서 정태종 앞에서 9번이나 이마를 얼어붙은 땅에 찧으면서 항복했을 때는 동맹국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쟁에 졌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한미동맹이 있는데 왜 중국의 삼전도의 굴욕보다 어떻게 보면 이완용의 매국보다 더 심한 수모를 스스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얕잡아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중국의 속국으로 비굴하게 살아갈 것이라면 한미동맹이 왜 필요한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용우 칼럼은 이렇게 또 계속됩니다. 김정은의 주장대로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고 ICBM의 추가 발사 실험 없이도 실천 배치가 가능한 단계에 도달을 했다면 이제부터 협상 재개의 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협상에 나온다고 환호할 일은 아니며 이는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시간은 북한 편이 되고 북한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협상이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험 중단과 동결에도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북한이 노리는 핵 보유 정당화 목표 달성에 이용당하는 무대로 전락할 것이다. 김정은이 만약 핵무력을 완성했다면은 이제는 김정은은 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으로 나오면은 그때부터 한국의 입장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핵무장도 하지 않고 있고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 함으로써 북한의 공갈에 넘어갈 수 있는 취약한 안보구조를 만들어 놓고 또 한미동맹도 신뢰가 약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 이익이 치명적으로 희생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당당하게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당당하게 나오면서 터무니없는 요청을 할 것이다. 예컨대 핵실험 앞으로 안 하겠다. 핵미사일 개발 앞으로 더 안 하겠다. 그 대신에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라. 또는 주한미군을 성격을 바꿔가지고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바꾸자. 평화협정 맺자.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대한민국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문제 해결보다는 북한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이제는 더 이상 핵미사일 고도화 안 해도 충분하다. 이제는 협상이다. 협상으로 딱 나와서 이렇게 한국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요구를 할 때 과연 미국이 한국 대신에 한국의 국가 이익을 변호해 줄 것이냐, 아니면 미국조차도 한국 정부가 스스로 북한, 중국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한국을 희생시키는데 합의를 해 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의 결론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북한이 경제봉쇄로 숨통이 막힌 상태에서 협상에 나와야 우리는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적게 양보하고도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가장 높은 값을 매길 핵심 제재의 해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평화협정 등을 동결 확보에 협의하지 않고 핵 폐기에 활용할 수 있다. 협상이 재개되기 전에 경제 봉쇄 수준의 추가 제재를 서둘러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북한이 협상으로 나올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제재를 당하다가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겠구나 하는 아주 약한 입장에서 회담에 나올 가능성 하나, 또 아니면은 이 정도 협상은 내가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완전히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 강한 입장에서 나올 가능성 하나, 두 개가 있는데 강한 입장에서 협상에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김정은이가 정권을 빼앗기겠구나 하는 절박할 때 협상에 나오면은 그 약한 북한을 요리해가지고 우리는, 한국은, 미국은 훨씬 더 좋은 조건의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 봉쇄든지 해상 봉쇄든지 이 추가 제재를 더 서둘러야 한다. 서두르지 않으면은 북한이 강한 입장에서 협상에 나오면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가지고 아주 비싼 대가를 받아가려고 할 것이고, 그 대가는 주로 누가 지불하게 되느냐? 바로 한국이 지불하게 된다. 이것을 막으려면은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을 더 밀어붙이도록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더 강하게 북한에,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제재에 협조하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는 상당히 낮습니다. 낮더라도 전문가로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 대처하는데 운전석은 고사하고 조수석에도 존재가 잘 보이지 않는 문재인 정부다. 저는 이 핵 문제에 관여하는 분들이 이 천영우 칼럼을 카필레가 읽으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줄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